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평순 씨는 정치인의 덕목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경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흔히 불통불통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 듣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요. 이 경청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테레사 수녀인데 혀의 침묵을 중요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분열된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하셨군요. 자, 네. 경기도의회 142분의 의원님들도 이 말 잘 새기시고 경청의 의회로 꾸려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의정돋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부터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1973년 가평 출생의 김강식 의원. 청하중학교, 대동고등학교, 대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기 인형극 진흥회 사무국 상임이사, 수원 아이파크시티 56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는데요.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경기도 발전의 꼼꼼한 기획자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보시고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건선이동 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의원 김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화면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1973년생, 굉장히 경기도 의원 142분 중에 젊은 의원이세요? 네, 지금 뭐 청년 의원이라고 스스로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모임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청년 쪽에 좀 포함되는 지금 의원입니다. 그럼요. 좀 지역으로 또 시골로 내려가면은 65세도 청년회장 하시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젊은 의원으로서 경기 네. 도정을 좀 이끌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부친께서 직업 군인이셨어요? 네, 아버지가 오. 군인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팔도를 좀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가평에서 태어나셨고요. 강원도 철원과 포천에서 초등학교, 경북 포항에서 중고등학교, 대전에서 대학교. 지난 2000년에 이제 수원의 터를 잡으시게 되셨는데 네. 어떻게 수원의 터를 잡으시게 되셨어요? 수원을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잠깐 빠진 게 제가 잠깐 일본에 공부를 좀 하러 갔다 왔었어요.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이 IMF 세대다 보니까 제 네네. 전공이 이제 건축공학인데 네. 건설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문을 닫은 상태라서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이제 또 공부를 할 수 있던 게 어학 중에 이제 일본어이고 하다 보니까 관광협회라는 데를 우연치 않게 또 보게 됐어요. 학교를 갔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수원에 그 경기도 관광협회라는 회사가 있어서 예. 그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 오게 됐죠. 다방문에 이력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은 이력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제 직업상 기존에 해왔던 일들은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도 약간 도랑 일을 하면서 공익적인 성격들을 하게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이제 기획자 역할들을 할 때도 이게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들을 구현해주는 일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일이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많이 듣는 것들이 또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내가 좀 노력하고 좀 희생하고 하면서 그것들을 또 많은 분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하는 게 지금까지 한 생활 속에서 해왔던 거랑 별반 다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익숙한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원시 건선 이동과 곡선동, 예전에 곡반정동이라는 명칭은 없어졌나요? 아니 이게 행정동이어가지고요. 행정동으로? 지금 건선동이 좀 크니까 예. 건선 이동의 일부인 건데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곡선동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맡아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동네를 잘 알고 현안에 민감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럼 가장 먼저 지역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금 현재는 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이제 좀 서로 그 이견들이 있어서 좀 네. 이렇게 지금 그 이전 부지가 화웅지구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거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수원시나 화성시 수원시에서 가라 아니면 화성시로 보내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해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국방부가 나서서 좀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약간 국방부가 좀 뒷짐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달 중에 네. 아니면 잘하면 이번 회기 중에 국회에서 또 김진표 의원님께서 예. 군 소음법을 입법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본회의에 의결만 남겨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예전 같으면 소음이 생기면 소송을 하고 주변 주민들이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하면 보상을 받고 그걸 또 중간에서 또 변호사들이나 누군가 또 나서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송하지 않고도 왜냐하면 소송을 하면 주민들이 다 백전백승하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그냥 소송하지 않고 다 보상해줘라라는 네.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방부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한 2, 3천억 원 정도를 보상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수원은 원체 많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조 최대 한 2조까지도 매년 이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제 의정 돋보기에 출연하신 화성시 의원님들, 네네. 수원시 의원님들 네. 너무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 그런 것들이 좀 도출이 돼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감정적으로 지금 예, 대응했던 예.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좀 중간에 껴서 좀 네, 끌고 네. 나가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객관성 있게 좀 풀어나가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이제 대안들을 좀 더 인센티브를 가는 쪽은 받는 쪽은 그런 인센티브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그 남부 지역에 경기 남부 통합 신공항 민간공항을 만들자 예, 이런 예. 제안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고 워낙 또 길게 이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군공항이 위치했을 때 더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그런 근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켠에선 또 그러더라고요. 수천억을 지원해 주는데 왜 이 사업을 반대하느냐라고는 하지만 네 맞습니다. 또 각자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저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경기 남부권 공항 신설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경기 남부권에 살고 있거든요. 네. 제주도만 가려도 김포공항을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만큼 타당성이 있으면 그 또한 군 공항까지 흡수해서 문제를 논할 수가 있는. 네. 그래도 그런 장이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죠, 경미 씨. 네. 네, 다음 질문은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파크 시티 내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역구 안에 있는 그 단지죠. 네,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학교 부지를 사야 돼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아, 땅값만 해도 한 230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학교를 짓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은 한 730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앙 투자 심사를 하는데 학교 짓는 것들로는 안 되니까 그 주변에 또 건설 아이파크 주변에는 또 이런 문화시설이나 복합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좀 학교랑 결합돼서 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학교라는 이런 개념들로 해서 학교를 네.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그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들 학교를 짓겠다라는 태도로 이제 돌아섰고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의 문제였던
주민들이 또 뭐 교육청에 가던 현대산업개발 앞에 가서 기부해라 뭐 이런 뭐 이제 시위도 하시고 예, 그랬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교육청을 설득해서 교육청이 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학교 용지 분담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 지난 5월 달에 개발이 끝난 이후에도 이 부분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됐고 네. 그 결과 이제 쓸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좀 받아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도에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네네. 이번 본 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본 예산에 이제 특별회계 쪽에서 이제 배당이 되는데 현재 이제 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고 이제 본 예산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결정이 되면 땅값의 절반을 이제 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네네네. 땅값의 문제는 도가 50%, 예. 교육청이 50% 돼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게 한 220억, 30억 뭐 이 정도 될 거고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건물 짓는 건 200억 정도 내에서 들어갈 텐데 그건 교육청이 부담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지금 관건이 됐던 것들은 이제 복합화 시설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수원시에서 어차피 다른 뭐 체육관이나 이런 걸 짓더라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하면서 한 30, 40억 이상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침 지난달에 이제 또 국비로 생활형 SOC 사업으로 한 40억 5천만 원 정도를 또 김지표 의원님께서 이제 또 국비를 받아 오신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시드머니가 되면 네네네. 이제 수원시는 거기에 맞춰서 물론 지금 수원시 재정이 나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부분도 주민들이 계속 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또 염택시장께서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들은 이제 중앙투자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통과만 되면 지역구 얘기와 또 우리 의원님의 공약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특히 제가 시흥의 백오시인가요? 신도시라고 하죠. 네. 거기 가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통합형학교, 네네.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중학교가 있고 네네. 바로 고등학교가 있고 네네. 그런 단지를 얘기하나 봐요. 그런 것처럼 네. 신도시가 막 그냥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교육청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네. 공약이 실현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곧 이 부분들은 예, 예. 중앙투자심사라는 것만 남겨놓은 상태니까 네. 끝까지 이제 저희도 긴장을 놓지 말고 네네. 이제 관심 갖고 계속 주민들과 함께 하면 뭐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이 지역구 아마 잘 나갈 겁니다. 많이 보실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진력을 좀 달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밖에도 고민하고 계신 지역 현안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구는 이제 저는 조금 건선 이동과 곡선동이거든요. 네. 이게 뭐 성격이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건선 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또 건선 이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이 되게 턱없이 부족한 맞아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저희 동네는 하천이 이렇게 가로질리고 있거든요. 네. 이 주민들이 산책하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공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없어서 이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또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네네. 곡반정동 같은 경우는 뭐 주차나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좀 최대한으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안전한 그 통학로라든지 안전한 그 거리들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좀 많으세요. 또 거기는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맞죠.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들을 요즘에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의 노력들을 좀 해왔고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도로부터 또 내년도에는 곡선동, 곡반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물놀이 공원 같은 것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반영을 시켜서 네. 내년도에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조금씩 나가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해 선거 당시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최선을 다하겠다. 보니까는 뭐 입주자 대표 회장을 역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아주 꼼꼼함을 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발전할 곡선동과 네. 권선 이동이 기대가 참 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요. 이사 가십시오. 네, 바뀌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도의회 상임위 주제로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신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네. 우리 의원님께서 그리브스 킴이라는 네. 그리브스 킴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리 스킴. 네, 네. 좀 별명이 있으세요? 네. DMZ 내에 있는 네. 캠프 그리브스. 네.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다고. 예. 이게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을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니었고요. 네네. 이게 우연찮게 이제 그 캠프 그리브스라는 부분들은 사실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사업이에요.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2012년이죠. 네.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게 민통선 안에 있는 시설들인데 우리 민간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안보라 아니면 역사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이제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방문을 하고 뭐 이런 보고들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산이 갑자기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변화가 오면서 이게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부지 매입 비용을 한 92억이었는데 이제 12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18년도에 135억 정도를 더 40억이 추가로. 인상된. 아니죠. 아니, 135억을 예. 더 달라고 더 달라고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92억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 그때 당시 이제 기부대 양여라는 방식을 택해서 하는 거면 이제 기부를 받을 땅을 네. 기부할 땅을 먼저 사서 네. 거기를 개발해주고 이 캠프 그리브스 땅을 경기도가 받으면 92억과 그 시설 설치 비용 정도면 끝난 문제인데 이제 그 행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 시대의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뭐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땅값이 올라버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여기 이거를 개발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만 개발하고 있다가 이 땅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살려고 했더니 이제 땅값들이 올라서 네네. 135억을 더 주게 된 부분들을 알게 됐고 예. 네.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이게 다 혈세잖아요. 네네. 도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들의 좀 나태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게 됐고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을 중지하는 것까지도 검토해봐라 뭐 하는 부분들의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예. 그 캠프 그리브스와 관련된 뭐 여러 많은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 감사 때 네. 많이 이슈도 되고 보도화도 되고 하다 보니 또 저희 같이 동료 의원들께서 이 캠프 그리브스와 관련된 건 김강식 의원으로 통한다 해서 이제 그러셨군요. 캠프 그리브스 김이라는 별명을 저한테 붙여주신 거죠. 정말 제가 알기로 경기관광공사에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될 수 있도록 네. 네, 눈에 불을 켜시고. 네. 예. 이렇게 혈세가 잘못 또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또 이게 좀 더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막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요거는 하나인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시기적절하게 사야 될 때 안 사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늦어지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도 다 같이 점검하고 검토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그리브스 킴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네. 저희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년특위, 일자리특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해당 위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지금 신경 쓰시고 중점 두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도의회에 들어갈 때 청년 의원으로서 자격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어려운 점이나. 네. 그래서 청년특위 활동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일자리 특위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상공사공 문제라든지 그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소외 이 정상적으로 저는 관심이 좀 많은 부분들이 정상적이고 뭐 이렇게 많은 제조업
중심의 어떤 부분들보다 좀 그거를 벗어난 부분들에 좀 소외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 활동들이 대부분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지원 정책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다 일자리 특기하고 청년 특기가 어떨 때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좀 분야에 있는 청년들을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일부러 만들어서 좀 찾아가기도 하고 네. 또 현장을 또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좀 소외에 있는 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기는 일들을 조금 특이 활동을 통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을 하셔서 그런지 네. 열정도 청년 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의원이 기준이 몇 살이세요? 만 45세. 만 45세. 네, 이제 8월 달로 제가 만 45세는 올 넘어서 8월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청년이십니다. 네,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이번 청년. 임기까지는 또 청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 의원상도 수상하셨잖아요. 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청년 의원과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요, 저희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초선 의원으로 이제 경기도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는 열심히 막 이렇게 많은 분들 또 대중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희생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희생하는 또 저희 가족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아이들은 그 빈자리가 예전에 같이 즐겁게 했었던 시간들이 좀 되게 아쉽고 그걸 또 기대를 하는데 요즘에 그걸 잘 못 해줘가지고 좀 가끔은 제가 되게 미안하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또 채워주고 예전에는 제가 든든한 가장으로서 네. 의지가 되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의지하고 미안함 갖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또 집에서 또 항상 갖고 있고요. 또 밖에 네. 나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네. 또 믿고 또 뭐 저를 지지해 주시던 지지하지 않으시던 그런 분들 모두를 위해서 또 공적인 일들을 또 해나가는데 또 열심히 또 겁내지 않고 또 소임을 다하려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 다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믿어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함께 노력해서 가는 경기도의원 김강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아내분과 그 자녀분들에게 미안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인간적이다. 또 그 메시지도 남겨주시면서 네. 오늘 마무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족한테 미안한 건 정치인의 숙명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법으로 주말에는 정치인 일 안 하는 걸로 한번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역의 현안 등등 또 경기도 큰 그림도 한번 잘 봤습니다. 70대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난 김강식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또 경험을 쌓으면서 삶의 자산을 쌓아왔는데요. 네. 오늘 또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 정치에 잘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자성어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뭘까요? 장수선무다. 소매가 긴 사람이 춤을 잘 춘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강식 의원님이 여러 가지 뭐 이력이 많잖아요. 그 자산을 가지고 좋은 정치 해 나가시리라 믿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의정도 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